초등학교 때 아빠와 사별하고 모자 가정이 된 오빠와 나는 엄마가 마음의 병을 얻은 것으로 엄마의 본가인 모현으로 이주했다. 오빠는 당시 5학년, 나는 3학년이었다. 이야기 편의상 오빠를 유야, 나를 사해라고 하겠다. 여름방학 기간 중에 이사하고 당분간은 엄마가 입원했기 때문에 조부모와 함께 살게 돼서 마을에서 차로 1시간 정도 떨어진 산촌의 커다란 저택에 오빠와 함께 맡겨지게 되었다. 우리는 지금까지 얼굴도 모르는 외할아버지네와 갑자기 같이 살게 되어 당혹감과 불안을 느끼고 있었는데 의외로 할아버지 할머니는 너무나 다정하고 우리 남매를 무척이나 소중하게 여겨주었다. 할아버지 할머니에게 금방 마음을 연 우리는 학교가 개학할 때까지 마을 분들에게 인사를 다니거나 마을 안을 걸어 돌아다니며 탐험을 하거나 했다. 마을에는 작은 신사가 있고 거기에 유일하게 놀이기구가 놓여져 있었다. 또래들이 없어서 그곳은 우리 남매만의 전세였다. 할아버지, 할머니 앞에서는 말할 수 없는 아빠와 엄마와의 추억을 나누거나 몰래 과자를 먹거나 지장보살에게 복을 빌거나 하면서 우리들은 부모님이 없는 쓸쓸함을 메웠다. 그리고 길던 여름방학도 끝나고 개학을 한다. 마을에서 학교까지의 거리가 꽤나 먼 데다 더구나 산길을 통과하지 않으면 안 되니 너무 가엾다며 할아버지와 할머니가 매일 교대로 차로 데려다주고 데려오고 했다. 계절은 가을로 들어서 쌀쌀하게 느껴질 무렵이었던 것 같다. 새로 다니게 된 학교에도 익숙해진 어느 날, 평소라면 방과 후에 할아버지나 할머니 중 누구라도 학교에 마중을 올 때까지 둘이서 교문에서 기다리기로 약속했었는데 그날은 오빠가 친구들과 돌아가고 싶다고 말을 꺼냈다. 아무래도 매일 차로 왔다 갔다 하는 것을 친구들이 놀린 게 원인인 것 같았다. 친구들도 같은 방향이니까 함께 돌아가겠다고. 사회는 할아버지 오실 때까지 기다렸다가 오빠는 걸어서 집에 간다고 알려드려. 라고 부탁받았지만 친구들과 돌아가는 오빠가 부러워서 억지로 같이 돌아가기로 했다. 만약을 위해 공책을 한 장 찢어 오늘은 걸어서 돌아갈게요. 유야, 사해 라고 쓴 것을 교문에 붙여놓고 산길이라고는 해도 통학로는 거의 외길이라서 친구들과 헤어진 후에도 길을 헤맬 일은 없을 거라는 지금 생각하면 너무도 아니란 생각을 한다. 30분 정도 즐겁게 떠들어대면서 걷는데 그 후로는 하나 둘 친구들은 집으로 돌아간다. 학교에서 1시간 정도 지나니 마지막 하나가 그럼 내일 봐 하며 집으로 돌아가고 주인은 이미 해가 지고 있는 중이었다. 게다가 그때서야 겨우 알게 된 것이지만 어디를 어떻게 잘못 들었는지 할아버지 할머니가 차로 데려다 주던 우리 남매의 통학로로부터 꽤나 많이 떨어져 있었다. 여기 어디야? 하고 불안하게 묻는 나에게 오빠는 조금 짜증스러운 모습으로 괜찮아. 조금만 더 가면 맨날 다니던 길 나와. 차로 간다면 고작 20분 정도밖에 안 되는 거리라서 어린애들이었던 우리들에게는 거리감에 대한 지식은 없었던 건지도 모르겠다. 나는 오빠 뒤에 붙어서 걷는다. 처음에는 오빠 말을 믿어서 이런저런 쓸데없는 말을 주고받으며 걸었는데 아무리 가도 아는 길이 나오질 않고 거기다 주변이 점점 어두워지고 있었다. 물론 산길을 걷는 피로도 있다. 아무 말 없는 오빠에게서 초조함이 전달되고 나는 점점 겁이 났다. 왔던 길로 돌아가자. 내가 말했지만 시끄러워! 라고 일축하며 계속해서 앞으로 걸어가는 오빠. 잡목림과 전답에 둘러싸인 길을
아무 말 없이 계속 걷자 얼마 지나지 않아 뭔가 묘한 감각에 사로잡힌다. 바삭, 바삭, 바삭 하고 걷고 있는 오빠와 내 발소리 말고는 아무런 소리도 나지 않는다는 것을 깨달았기 때문이다. 바람소리도 하나 나지 않았고 조막가까지 분명히 날고 울던 새소리도 벌레의 모습도 하나도 보이지 않는다. 그리고 무엇보다 어느새인지 좌우대칭이 되어 있는 산, 전답, 잡목림 사이로 오로지 곱게 펼쳐져 있는 길. 이런 길은 없었을 텐데. 오빠를 바라보니 아무래도 오빠는 이미 이 이변을 깨달았는지 초조함과 공포에 사로잡힌 필사적인 모습을 하고 있다. 나는 그런 오빠를 바라본 후 왔던 길을 되돌아가려고 했다. 보지마! 갑자기 오빠가 소리친다. 엄마! 라고 울기 시작하는 내 손을 잡고 미안, 울지마, 울지마! 라며 달래는 오빠의 목소리도 역시 떨리고 있었다. 오빠가 내 손을 꽉 쥔 채 가자! 라며 앞으로 나아가기 시작한다. 하지만 어디로? 뒤에는 뭐가 있길래? 이상할 정도로 곧게 뻗은 붉은 흙길을 보며 불안해하면서도 무서워서 오빠에게는 묻지도 못하고 나는 그저 울면서 앞으로 걸어간다. 무음의 세계는 마침내 해가 완전히 지고 달빛만이 비치는 어둠이 된다. 언제부터인지 오빠도 훌쩍이고 있었고 오로지 앞으로만 전진하고 있다. 벌써 몇 시간이나 걸었을까? 다리가 움직이지 않게 된다. 나는 오빠의 손을 뿌리치고 그 자리에 멈춰선다. 이미 서로 불평하거나 싸울 힘은 사라져 그 자리에서 둘 다 주저앉았다. 우리들의 걷는 소리가 들리지 않게 되며 무음이 한층 더 두드러진다. 오빠가 뭔가를 느꼈는지 훌쩍이는 나에게 검지를 세워 보이며 쉿! 이라고 한다. 하는 뭔가 커다란 것이 땅 위를 끄는 것 같은 소리가 뒤에서 나고 있다. 그것은 아직은 먼 곳에서 들리고 있었지만 서서히 다가오는 듯한 그런 기척이 느껴졌다. 우리는 서로 얼굴을 보고 서둘러 일어나 한층 더 강하고 아플 정도로 손을 맞잡는다. 공포로 인해 오빠도 나도 얼굴을 적시며 울고 있다. 오빠는 울음 섞인 목소리로 아빠, 아빠, 하며 기도하듯이 반복하고 있다. 아빠, 아빠. 그 소리가 다가오는 것과 함께 뭔가 목소리까지 들리게 된다. 여자인지 남자인지 확실하진 않았지만 뱃속에서 울려나오는 것 같은 무거운 목소리. 그 목소리는 하나, 둘을 반복하고 있다. 우리들은 그 목소리와 말을 인식한 순간 패닉에 빠져 뒤를 돌아보고 만다. 그것은 어둠이었다. 지금 생각해봐도 알 수가 없다. 밤의 어둠인지 밤보다도 깊은 어둠인지 그림자였는지 아니면 그 전부였는지. 그것이 어두워서 잘 보이지 않는 길 건너에 호련히 서 있었다. 그 어둠 속에서 하나, 둘 하는 소리가 들리고 있는 것이다. 뜯은 미지근한 게 바지를 적셨지만 상관없었다. 하나,
막대기처럼 굳어서 굽혀지지 않는 다리를 억지로 움직여서 달린다. 서로에게 뭔가를 소리치며 달렸지만 내가 무슨 말을 하는지, 오빠가 무슨 말을 하는지 알 수가 없었다. 살려줘요. 아빠, 엄마, 할아버지, 할머니, 선생님, 아저씨, 아줌마, 땡땡짱, 땡땡군, 지장님. 한꺼번에 많은 사람들의 얼굴이 떠오른다. 몇 번이나 넘어져도, 그런데도 무작정 앞으로 나아가다 보니 앞쪽에 가로등 하나가 우두커니 서 있는 게 보인다. 불빛이야! 오빠가 말하고 우리들은 거기로 가려고 있는 힘을 다해 달렸다. 가까이 감에 따라 그 가로등 저편으로 낯익은 신사가 천천히 모습을 나타내고 있다. 마을 신사인 사찰이다. 어째서 이런 곳에? 의문이 떠올랐지만 지금은 그럴 때가 아니다. 평소에는 자물쇠로 굳게 잠겨있던 신사였지만 그 자물쇠가 걸려있지 않은 것을 깨닫고 오빠가 신사의 철문을 쾅 하고 열고 둘이 그 안으로 뛰쳐들어간다. 서둘러 문을 닫고 숨을 죽인다. 위쪽 절반이 격자로 된 문에서는 달빛이 들어오고 있다. 갑자기 그 달빛이 뭔가에 가려진다. 사람이야? 가위에 눌린 것처럼 그 격자로 된 쇠창에서 눈이 떨어지지 않고 있는데 사방 2cm 정도의 격자 구멍 몇 개에 걸쳐 큼직한 눈알이 나타난다. 나는 거기서 정신을 잃는다. 온몸이 뻐근한 통증으로 눈이 떠진다. 사해! 어렴풋한 시야 안에 할머니의 목소리가 들리고 잠시 후 여럿이 나를 에워싼다. 다행이다. 다행이야. 할아버지가 우는 목소리로 내 손을 잡는다. 그리고 다른 사람의 따뜻한 손. 오빠는? 이윽고 나온 내 목소리에 나 여기 있어 라는 떨리는 오빠의 목소리가 들렸다. 아무래도 내 손을 잡은 것은 오빠 같았다. 나는 마음 깊이 안도하며 다시 저절로 잠에 빠진다. 몇 주 후 완전히 회복된 나는 할아버지에게 자초지종을 듣는다. 우리 남매는 닷새 동안 행방이 묘연했단다. 마을은 물론 학교와 경찰까지 말려든 수색 작업 끝에 마을 신사 안에서 도움을 요청하는 오빠의 힘없는 소리를 듣고 열어보니 우리가 거기 있었다고 한다. 밖에서 우리를 찾는 소리를 듣고 그때 처음으로 눈이 떠졌어 라는 오빠. 이상하게도 신사는 밖에서 자물쇠가 걸려 있었다고 한다. 오빠는 온몸이 멍투성이에다 찰과상 천지라서 굉장히 쇠약해져 있었는데 의식만은 겨우 있었다고 한다. 그러나 나는 마치 영혼이 빠져나간 것 같은 멍한 모습으로 허공만을 바라보고 있어서 전혀 대답을 할 수 있던 상태가 아니었다고 한다. 계속 옆에서 이야기를 듣고 있던 할머니는 기를 빨렸던 건지도 몰라 하며 눈물을 흘렸다. 읍내병원에서 진단을 받았는데 몸의 멍과 찰과상, 영양실조 빼고는 전혀 문제는 없다고 해서 오빠와 함께 며칠 동안 입원했다가 다시 할아버지 집으로 온 것이라고 했다. 할아버지는 그렇게 설명하면서도 돌팔이놈 이라고 욕설을 퍼부었다. 그리고 한 주 정도 더 지난 후 내 눈에 생기가 돌아온 순간을 할머니가 발견했다. 라는 이야기였다. 이 이상한 사건에 대해서도 물어봤지만 그런 이야기는 금시초문이라고 들었다. 그리고 나는 보지 못했지만 오빠는 신사에 있던 가로등 아래에 누군가가 서 있는 것을 보았다고 한다. 그 누군가는 신사를 계속 가리키고 있었다고 오빠는 말했다.
그건 분명히 아빠였을 거야. 그 어둠과 무슨 관계가 있는지는 모르겠지만 그 사건 이후로 나는 바로 원인불명의 야맹증이 되어버렸고 29살이 된 지금도 밤에 외출한다던가 어두운 곳에 가는 것은 정말로 두렵다. 그러나 그 외로는 이상한 일도 일어나지 않았고 20년 정도가 지난 지금 오빠도 나도 가정을 꾸렸다. 태어난 엄마와 할아버지 할머니는 지금도 시골에서 서로 잘 지내고 있다.